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학습 전문가 상변승입니다. 오늘은 영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3들이 수능을 잘 못 보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재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많이 하는 결심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힘들 것이고 대학에 합격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라는 그 과정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수하면 정말 성적이 급격히 올라가서 나는 좋은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거를 깨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고3 아이들한테 학기 초에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이 재수할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손 드는 애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3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재수는 이상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친형제라든지 뭐 자매 뭐 이런 사람들이 재수의 경험이 있지 않은 경우에 특히 뭐 외동딸, 외동아들의 경우는 그런 경험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재수라고 하는 일은 남의 일로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할. 그래서 재수는 뭔가 이상한 아이들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나는 정상적이니까 재수는 왠지 안 할 것 같아. 이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고3들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현실을 직감하게 되죠. 어떻게 직감하느냐? 제가 최근에 학원에서 있었던 일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수능이 어렵게 나오니까 재학생들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희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논술 학원에 이제 논술 선생님에게 등록한 학생이 한 120명 정도 됐대요. 120명. 수능 전 얘기입니다. 근데 수능 이후에 논술이 시작되는 거였는데 수능이 끝나서 120명 중에 그 학원을 찾아온 학생의 수는 30명밖에 안 됐대요. 올해의 실제 일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4명 중에 1명만 수업을 들어오고 4명 중에 3명은 논술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수능 망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학생들은 논술로 대학 못 가고요. 논술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다른 방식으로 대학 가려고 했던 학생들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거든요. 나는 수시로 대학 갈래. 나는 정시로 갈래. 이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지. 수시로 가려고 했다 정시로 가거나 정시로 가려고 했다 수시로 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로 가려고 했던 아이들은 대부분 다 논술에 올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6번의 그 기회를 논술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수능 못 보는 순간에 최저 있는 논술은 다 탈락이기 때문에 재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은 재수라는 것은 자기는 안 할 것 같은 이야기, 왠지 자기 인생엔 재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막연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니까 자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게 닥치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고요. 누구나 다 좋은 계획이 있고 잘 될 거라고 믿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근데 막상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희망을 품는다고요. 이제 재수를 하니까 나는 그동안 내가 내신 때문에 정시를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재수하면 정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최소 다 맞춰버리고 그럼 난 충분히 대학 들어갈 수 있어. 그런 환상이 또 생겨요. 그런 환상이. 재수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학생 중에 대학을 가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막말로 그냥 50%라고 가정할게요. 단순하게 2분의 1이 대학을 간다. 그러면 재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대학을 제대로 가는 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2분의 1이 존재합니다.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님들도 그런 경험이 없으실 수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뻐했던 여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막 지독하게 감기가 안 났는데
그 여학생이 준 감기약을 먹고 나서요. 그 여학생의 언니가 의사였거든요. 감기에 먹으라고 준 약이 있었는데 지독하게 안 났던 게 그거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 되게 귀여워했는데 잘 따랐습니다. 제 강의도 잘 따라오고 그 여학생이 첫 번째 수능에서 점수가 웬만큼 나왔어요. 점수가 웬만큼 나왔습니다. 대학을 갈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갈 성적이 나오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한 번 더 하면 최상위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학생이 6월 달에는 성적이 별로였는데 9월 달에 거의 올 1등급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진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수능 때 거의 올 3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가 된 겁니다. 대학을 가려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자기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또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또다시. 근데 그 또다시 한 번 하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원래 시험을 잘 보면은 그 자기랑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먼저 오거든요. 근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느꼈죠. 못 봤나 보다. 안타깝다. 슬프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시험 문이 없다고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 문이 없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 말고도 제가 담임만 거의 2년 이상 했던 재종반 기숙학원에서 2년 이상 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도 3년 했어요. 재종반에서. 근데 좋은 결과 안 나왔어요. 그 또 다른 학생, 남학생, 문과의 첫 번째 반에 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도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했다는 거는 사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게 좋지 않았어요. 결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운이 없는 애도 있습니다. 재수를 해서 대박이 나는 애들도 있지만 3수, 4수까지 해도 좋은 결과 안 나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오수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오수썰이라는 글도 오수썰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그럼 그 사람이 공부해온 과정이 거기 나오는데 문과로서 경희대, 한의대를 뚫고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문과에 탑을 찍은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도 본 적이 있어요. 그 학생은 기숙학원에 중3 때 들어왔습니다. 학교 그냥 그냥 때려치고 검정고시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중3 때 들어왔어요. 아니 재종반은 좀 아이들 좀 늙었거든요. 늙었다고 얘기하면 되나?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고3, 고2들, 이게 고2에서 고3 올라가면서 애들이 팍 삭습니다. 삭는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판단하기 사가요. 어린 느낌이 없어요. 어린 느낌이 없고 성인이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고3 올라오면서. 근데 이제 재수생이 되면 확실하게 성인의 느낌이 생기거든요. 팍 사가요, 아이들이. 애기의 느낌이 없다고요, 애기의 느낌. 여기서는 늙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애기라는 느낌 있잖아요. 애기 같다. 이 느낌이 없는데. 아까 말한 그 학생 중3에 들어왔으니 완전 애기잖아요. 그냥 애기 느낌이 풀풀풀 넘쳐요. 막 귀여워 죽겠어요. 왜냐면 재종반에서 그런 얼굴이 없으니까. 애기 느낌이 없으니까. 그 같은 재수생들한테도, 같은 재수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재수생 언니 오빠들한테도 귀여움 받았죠. 근데 그 학생 한 해 했을 때 좋은 결과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3년의 과정 어떻게 1년에 정리를 합니까? 그 다음에 재수했을 때 이화여대 과학 쪽으로 들어갑니다. 과학 교육인가를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한 번 더 해가지고 의대 들어갔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걸 아예 그냥 재종반 기숙학원에서 수업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건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일 것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결과의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재수하게 되면 모든 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닙니다. 재수를 하게 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이 재수를 한다는 거에 대한 난 재수는 안 하겠지 이런 환상이 있는 것처럼 재수를 하게 되면 또 환상이 있다고요.
재수하면 좋은 데 갈 거야. 근데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능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수를 할 때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가야 돼요. 내가 성적이 잘 나왔을 때는 다행인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할 것인가? 안 나오면 거기서 끝마치고 그냥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뭐 일단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편입을 하는 방법을 찾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선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들도 최악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생각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설명을 해봤습니다. 재수가 끝이 아니다. 재수가 시작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봤고요. 저는 이제 항상 뭐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얘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재수하는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님이라고 하면 또는 재수를 계획 중인 학부모님이라고 하면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도 한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재수를 시작했다가 사수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을 때도 타격을 좀 덜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